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알려주세요 진행했던 버터 서정호입니다. 이게 진짜 쉽고 재밌었나봐요. 댓글이 달렸는데요. 댓글에 무려 또 5,000원을 후원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이번 시간에 또 열심히 재미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차님 인사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날아둔다 마차입니다. 예, 자, 이번 코너 제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정화 마차의 알려주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걸 다뤘었죠? 사보험 없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살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의료비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의료비 상한제를 다루기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의료비 상한제가 뭔지 아냐? 저기 지금 국민TV 지하 카페에서 계시는 저분 계시는데 하이디님이시죠? 저분도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동생한테 물어봤더니 병원비가 나오면 건강보험에서 돈 대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저희 시작을 대표님의 대답부터 한번 들어보는 걸로. 저희 이칼럼에 힘을 실어주시는 방법, 구독하기, 다운로드,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아울러 유튜브 이상희TV 구독도 같이 해주세요. 이야, 최고다. 마차 고마워. 자, 대표님. 네. 의료비 상한제가 뭡니까? 네, 방금 버터 서정우께서 의료비 상한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거는 정확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교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전문가 나오십니다. 네, 의료비 상한제 사실은 뭐 병원에 가서 의료비를 지불할 때 뭐 병원비 또는 의료비에 그 상한이 정해져 있다, 막 이런 이야기로 들리고 또 상한을 넘어서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마 다 지불해 줄 것이다, 이런 짐작을 어렴풋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흔하게 뭐 편하게 의료비 상한제 이렇게 말씀하셔도 뭐 무방하긴 한데 정확한 용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 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부담이 아니라는 거죠. 건강보험 부담 상한제가 아니라는 거죠. 본인 부담을 상한을 딱 지어놓고 네. 상한 그 밑으로까지만 본인 부담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네. 그 상한을 넘어가면 건강보험 제도가 다 부담한다, 이런 뜻이죠. 네, 지금 말씀을 어쨌든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병원비 한 1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1억이 나왔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일단 그 병원비는요. 네.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병원비인지 비급여 병원비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급여와 비급여가 또 나옵니다. 네. 비급여와 급여가 뭡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전체 의료비 중에서 그 비급여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8% 됩니다. 그 비급여라는 게 비급여라고 하는 것은 네. 아예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뭐 치과라던가 성형외과라던가 이런 것들이죠. 치과는 많은 부분이 그 급여가 되는데요. 네. 치과 중에서 아주 그 독특한 거, 교정? 임플란트 같은 거죠. 아.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 임플란트는 일부 또 건강보험이 되거든요. 네. 그거 말고 우리 버터나 마차가 이빨이 썩어서 임플란트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전액 본인 부담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비급여라고 그럽니다. 이거는요, 국민건강보험 제도나 공단이 아예 개입하지 않고 그냥 치과 의사 선생님하고 마차나 버터 사이에 그냥 계약 관계입니다. 치과 선생님이 150만 원 주세요 하면 150만 원 줘야 되고요. 우리는 200만 원 받습니다. 그럼 200만 원 받는 거고요. 가격도 양자 사이에 계약입니다. 그러면 우리 버터는 아이고 저 옆에 치과는 150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치과는 200만 달라 그러니 나 이 치과에 안 가고 저 옆에 가야지 하고 갚을 수도 있고요. 네. 완전한 이게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의료기관과 그리고 환자 사이에 사적인 이게 상품 거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비급여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급여라고 하니까 무슨 월급 주는 줄 알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급여를 이제 혜택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데 영어로는 benefit, benefit, 혜택이라는 건데 네네. 이 혜택이라고 하니까 마치 공짜로 무슨 자선을 베푸는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버터에게 혜택을 준다 하면 무슨 공짜로 주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이 세금도 내고 또 건강보험료를 냈잖아요. 그 응당 낸 걸 받아가는 거니까 그건 혜택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거? 급여는 보험 처리가 되는 거. 그렇네요. 보험 처리가 되는 항목, 이거는 보험 처리가 급여. 되는 비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 의료비가 100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럼 보험 처리가 되는 의료비는 100 중에 18을 뺀 82입니다. 100 중에 82는 보험 처리가 되는 의료비고요. 대부분 네. 되는 거죠. 네, 대부분 됩니다. 그리고 18 요거는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플란트라든지 네. 또 마차의 그 고운 얼굴에 잡티가 생겼어요. 그럼 레이저로 찢어가지고 피부까지 빼부르고 싶죠. 네. 제거하고 싶죠. 네. 이런 것도 전부 다 비급여입니다. 네. 보험 처리 안 됨. 보험 처리 안 됨. 아. 그리고 보험 처리 안 되는 거는 뭐 미용, 성형, 일상생활에 별로 지장이 없는 질병이 아닌 것. 요것만 제외, 요것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다 고가예요. 아. 성형수술하면 비싸잖아요. 네. 임플란트도 150만 원, 200만 원 막 받거든요.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 의료비 발생하는 것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이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중에 점을 18. 뺀다거나 뭐 성형 이런 쪽은 주로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군요. 급여를 그렇죠. 혜택을 안 주는 거죠. 아. 건강보험이. 그러면 방금 전에 버터님이 자, 네. 그 질문했던 1억이 나왔다. 네, 1억이 병원비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그냥 러프하게 네. 급여가 80이라고 하셨잖아요. 80%. 82. 82%. 그러니까 8,200만 원은 급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8,200만 원 중에서 네. 나머지 1,800만 원이 남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에서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혜택을 받으면 얼마를 내면 될까요? 1,800만 원 그거 있죠. 네. 18%에 해당 1,800만 원은 본인 부담 상한제에 해당 안 됩니다. 그건 아예 본인이 내야 되는 거고요. 아. 네. 왜냐니까 임플란트라든지 우리 미용 수술하는 것까지도 건강보험이 본인 부담 상한을 해주면 너나 할 것들이 전부 다 전배로 피부가 가고 그리고 본인 부담 상한 혜택 주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병원비 나온 1억이 전부 다 급여 항목일 경우에.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져봅시다. 네. 그래야지 계산하기 쉬울 것 계산하기 같습니다. 쉬울 것 같죠? 네. 그럼 만약 1억, 급여 항목이 1억이 나왔다. 네. 그 82%에 해당하는 게 만약 1억이 나왔다 칩시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네. 네. 자, 그럼 1억이 나왔으면, 전체 치료비가 1억이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입원을 했으면요. 네. 입원을 했으면 본인 부담률이 20%입니다. 아. 입원해서 1억이 나왔다 칩시다. 네. 네. 본인 부담률이 20%니까 8천만 원은 국민건강보험이 내줍니다. 네. 그러면 2천만 원을 환자 본인이 내야 되겠죠. 예. 본인 부담률이 20%니까. 예. 자, 그러면 2천만 원을 이제 본인이 냈잖아요. 네. 그럼 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작동을 합니다. 네. 이 사람이 소득이 가장 가난한 하위 10%에 속하다고 칩시다. 네. 건강보험 가입자 100명 중에 하위 10%에 해당하는 하위 사람. 10%라고 하면 대략 월 소득이 어느 정도로 봐야 되죠? 하위 10%면 뭐 대략. 한 달 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극빈자. 굉장히 가난, 극빈자는 아닙니다. 극빈자는 또 의료 보호 대상자로 빠져요. 아, 또 건- 있습니까?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네.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소득 수준으로 쭉 줄을 세우는데 네. 하위 10%인 사람.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국민의 3%잖아요. 요 3% 바로 위에 있는 10%라고 생각하시면 그 됩니다. 3%가 거의 이제 극빈자라고 봐도 되는. 극빈자죠. 그 사람들 수급자니까요. 예. 그 수급자 3% 빼고 그 위에 10%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인가요? 차상위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그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본인 부담 상한제의 상한선이 1년에 80만 원입니다. 아. 1년에 80만 원까지만 본인이 냅니다. 자, 그럼 아까 2천만 원 나왔죠? 네. 그럼 2천만 원에서 80만 원을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1,920만 원? 1920만 원은 다시 돌려줍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오. 이게 바로 본인 부담금 상한제의 이렇게 좋은 건데 파워입니다. 너무 어렵게 자, 설명하시죠. 그러면 1억 중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만 내는 겁니까? 80만 원. 80만 원만 내는 겁니다. 아. 자, 그런데 네. 만약에 소득 수준이 버터 수준이다. 네. 버터가 제가 딱 중간이라고 칩시다. 네. 소득 그랬으면 수준으로. 네. 네, 버터 중간 돼. 네네네. 아, 소득 아이, 수준은 그 정도 되는구나. 소득 수준 됩니다. 평균 소득은 안 되지만. 네. 소득 수준으로 따지면요. 버터 예. 소득 수준은 딱 중간치기 됩니다. 예, 예. 우리 복지고 소사이티에서 월급 주니까 알지 내가. 네, 네. 딱 중간치기 되거든요. 중간치기면 그러면 이 상한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네. 한 150만 원쯤 됩니다. 아, 그래도 너무 좋다. 150만 원밖에 안 돼. 150만 원. 150만 원이거든요. 네. 네. 버터가 딱 중간에 치면 150만 원 냅니다. 네. 그러면 진료비가 1억 나왔잖아요. 네. 네. 1억이 나왔는데 150만 원까지만 본인이 내는 겁니다. 아, 이런데 뭐하러 민간보험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민간보험 들은 이유 제가 알려줄까요? 아까 뭐죠? 1,800만 원 제껴놨잖아요. 네. 그것 그거- 때문에 비급여 때문에. 아,
민간보험 바로 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비급여 들어요. 때문에 비급여 1,800만 원은 버텨보고 내라고는 좀 버겁잖아요. 전세금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케어에서 하는 게 비급여 항목을 최대한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겁니다. 와, 우리 버터 진짜 똑똑해졌어요. 네. 바로 어우. 그거예요. 똑똑해진 게 아니고 원래 똑똑했어요. 아니, 바로 그거라니까. 그래서 이 18%나 되는 네. 전체 의료비의 18%를 차지하는 이 비급여를 최소화하자. 네. 자, 그러면 비급여 중에서 뭐 우리 마차처럼 얼굴에 그 잡티 제거한다고 돈 들이는 거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네. 이건 이 자기 돈 내고 하락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닙니다. 아닌가? 점 빼는 거? 지금 이렇게 점이 하나도 없는데 우짜다 하나 생겼다고 네. 그 돈 들여가 빼겠다는데 그것까지 빼려고 할 것 같아요. 그건 자기 돈으로 빼라 이거예요. 네, 자기 돈으로 빼서.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중대한 질병에 걸렸는데 예. 고가의 약을 치료해야 되고 또 장기간 입원해 가지고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건강보험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데 건강보험이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대표적인 게 MRA 아닌가요? MRI 같은 거 있죠. 네. 뭐 뇌 MRI, 척추 MRI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초음파 진단. 아니 뭐 치료를 하려면 초음파 진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동안에 이게 문재인 케어가 되기 전에는 이게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비급여예요, 비급여.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의료비의 18% 되는 것 중에서 미용 성형 같은 거 말고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비급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항목 하나하나를 세보니까 무려 3,000개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초음파, 심장 초음파, 뭐 콩파 초음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그리고 뭐 그 CT도 뭐 무슨 CT 이렇게 다 쪼개보니까 결국 가지수가 한 3,000가지가 넘어. 이거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라 그래가지고 문재인 케어에서 이걸 전부 다 급여로 전환하겠다 그래가지고 지난 그 1년 반 동안에 굉장히 많이 전환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웬만한 거는 덩치 큰 게 많이 이제 또 급여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2019년 1년 동안에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 하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그럼 좀 더 현실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병원비가 좀 비교적 많이 나오는 중년 한 40대에서 50대 분들이 1년 정도 입원한다 그러면 제일 많은 질병이 어떤 거죠? 1년이나 입원한다고 길게? 한 6개월 입원한다고 하면 그 정도 질병으로 많이 입원하는 어떤 질병이 많을까요? 주로 뭐 암이죠, 뭐. 위암이나 뭐 이런 건가요? 암, 모든 종류의 암은 장기간 뭐 치료가 필요하죠. 뭐 관절 이런 건 이렇게 오래 입원 안 하죠. 뭐 관절염 그런 거는 주로 외래 치료하지 뭐 길게 뭐 입원할 것까지 있겠어요. 자, 그 위암을 걸렸다 치면 보통 6개월 정도 입원한다. 6개월 입원 안 하죠. 위암은 요즘 한 일주일이나 열흘만 입원해도 네. 요즘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의학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그 대신에 외래로 계속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좀 현실성이 더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한 60대가 넘었어요. 네. 정년퇴직까지 했습니다. 그럼 네. 65세 넘었다고 봐야겠죠. 이런 분들이 입원하면 좀 길게 입원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게 길게 입원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 본론 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냐면 네. 그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그 의료비가 걱정되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사람들이 걱정을 하거든요. 그럼 나이 들어서 병원비 많이 나와서 집안 쫄딱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또 민간보험을 가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질환들에 대해서는 네. 지금 문재인 케어에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를 해놨습니다.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질환에 대해서는 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면 무슨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질환이든지 간에 네. 지금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게 차등이 있는데 아까 버터 같은 경우에는 그 한 150만 원 선이 상한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소득이 아주 높은 사람, 네. 소득이 제일 높은 상위 10% 있죠. 이분들도 한 530만 원 정도가 상한이에요. 그분들도 530만 원까지만 내는 거예요. 오. 1억이 나와도 530만 원까지만 내는 겁니다. 연봉이 1억이라도 530만 원이 최대라고요? 연봉이 아니고 총 진료비가 1억까지 나오더라도 네네.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이라도 그런 마찬가지. 소득이 엄청 많은 정도. 연봉 1억이면 상위 10% 안에 들어가니까 대신에 월간 보험료가 많겠군요, 그분들은. 그분들 보험료 상대적으로 많이 내죠. 맞다. 자, 그 버터 궁금한 게 뭡니까? 도대체 나 버터의 궁금증을 내가 아니, 헤아리지 못하고 제 있겠어. 궁금한 건 뭐냐면 네. 국민건강보험이 생각보다 엄청 좋다라는 거죠. 엄청 좋죠.
엄청 좋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급여가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18%에 달하는 비급여 이거에 대한 걱정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기를 아직까지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될 법정 본인 부담 있죠. 네. 20%잖아요. 네. 이것도 무시 못할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한제의 실효성을 더 높이도록 네.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 때문에 아직은 못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63%밖에 안 되고 문재인 케어가 완성되면 70%잖아요. 네. 네. 그렇더라도 30%는 환자 본인 부담으로 남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국민들은 요것도 불안한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요것도 불안하니까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이 건강보험료 좀 올리자. 맞아요.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OECD 평균 보장성까지 가자. 네. 그럼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목표치는 63%인 것을 70%로 높이는 거잖아요. 저는 80%까지 높이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70%로 높여놓고 다음 정부에서 80%까지 높이면 우리가 OECD 평균 수준이 되거든요. 겨우. 네, 겨우가 아니라 사실 그건 대단한 것이요. 외래 진료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일부 있더라도 괜찮아요. 네. 네. 그런데 입원 진료는 사실상 무상 의료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 본인 부담, 그러니까 보장성 80%를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유럽 선진국들처럼, 꼭 필요해서 입원한 입원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무상에 가까울 정도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게 그 보장성 80% 수준이 의미하는 거예요. 보장성 80%로 가려면요. 지금 63인데 이 80으로 가려면 지금 내시고 계신 건강보험료 있죠? 요거에 한 30%를 더 내야 돼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내고 계신 거에 뭐 5%만 올리더라도 싫어하시는데 30%를 더 내자라고 하면 국민들이 많이 또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이 의외로 굉장히 좋은데 사람들이 이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홍보가 잘 되면 돈 더 낼게라는 게 좀 더 자발성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비급여 때문에 사실은 이 본인 부담 상한제가 효과가 많이 좀 반감돼요. 비급여는 아예 빠졌으니까. 비급여도 다 들어와 있으면 얼마나 효과가 높아지겠습니까? 그 네. 비급여 항목을 파고들고 민간보험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마케팅을 그렇게 하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케어에서 의학적으로 중요한 비급여는 전부 다 급여하겠다 해가지고 앞으로 급여로 다 들어와 버리게 되면 그 네. 비급여가 얼마 없고 대부분 다 급여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 본인 부담 상한이 이제 빚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 본인 부담 상한제가. 그럼 문재인 케어만 완성되더라도 진짜로 이제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문재인 케어를 지지해야 되는 이유죠. 보통 사람들이 지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겁니다. 그 나이 먹어서까지도 다 적용되는 거 맞겠죠? 온 국민이 다 적용됩니다. 사실 병원비에 대한 걱정은 사실 나이 많이 먹었을 때 병원비 많이 나오는 거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마차님 이제 질문 없으세요? 예,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아까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요. 비급여 항목들이 이제 급여로 전환되는 대표적인 항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